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들 들으시죠? 경제의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시는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찐팬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아유, 비가 엄청 왔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오늘 저희가요, 화요일 날 녹화거든요, 이게. 원래 주말에 녹화하다가. 아유, 지난 간밤에 비가 엄청 와가지고, 아유, 피해도 많이 보시고, 특히 강남에 계셨던 분들이 지방은 뭐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는 데들도 많던데 굉장히 큰 피해를 보시기도 하고, 또, 아유, 귀가도 못 하시고, 또 저희 방송도 오늘 새벽 아침에 조금 문제가 있을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요. 큰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물론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비가 그쳤겠죠. 지난주에 출연했던 뮤지션 각푸른 하늘님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시면 행복하신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죠. 저는 행복하고 좋아요. 안 그럴 때도 많지만 행복했을 때를 기억하기 때문에 계속 노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명징한 대답을 해주셔서, 글쎄요,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어제 오늘 같은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요. 참 힘든 삶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크고 작은 행복들을 쫓다 보면은 결국 여러분들과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의 장소, 거기에 우리가 도착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중에 돈 문제로 또 주식 투자로 인해서 힘든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저희들과 함께 하면서 또 좋은 뮤지션과 음악과 함께 하시면서 힐링하는 토요일 오전 가져보시죠. 오늘도 3프로 상담소의 세 분의 게스트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길을 뚫고. 네. 그러니까 더 오늘 이 자리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기대되고요. 네. 참, 그 하늘은 참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그죠? 그렇게 덥고 뭐 쨍쨍하더니 그냥 어느 날 비가 막 오고요. 그죠? 그렇게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했어도 예측 불가능하고 컨트롤이 어려운 게 하나가 이제 바깥 세상 기후고, 그러니까요. 하나가 안 세상 마음이고. 별로 네, 청동기 시절보다 크게 발전하기 어렵다 싶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뭐 여의도의 야전사령관으로 그냥, 네? 그 예전 형사반장보다 그게 낫죠? 강력반장보다. 훨씬 낫죠. 승진한 거죠. 승진. 네. 군경이라 그럴 때 군이 앞에 나오는데. 그럼요. 경군이라고 안 하고 군경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것도 사령관이니까 반장님보다 훨씬 높은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3프로 상담소 81번째 순서와 함께 하실 힐링 뮤지션을 소개할 텐데요. 몇 년 전에 태연 이정님이 나온 비긴 어게인 3에서 어느 날 폴킴과 적재님이 버스킹을 하시면서 여름밤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눈길을 끌었는데, 오늘 함께 할 분이 바로 그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이 노래 말고도요, 미니멀 웜, 그리고 무지개 등등 정말 감성적인 위로의 음악을 만들고 노래하는 뮤지션이죠. 이분 그 팀 이름도 정말 딱 이 두 단어를 듣게 되면 마음이 푸근하죠, 그죠? 너무 좋습니다. 헤르츠 아날로그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LP도 아니고 거의 그 릴테일. 이렇게 돌려서 주파수를 맞추는. 지금이라도 세운상가 어딘가에 가면은 그죠? 예전에 아버님이 이렇게 딱 닦으시던 그 오래된 전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2008년도에 싱글하면 팬텀 뭐라고 있습니까 이거? 팬텀 림스. 팬텀 림스로 데뷔하셨네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그냥 혼자 오롯이 혼자 막 블로그에 음악 올리고 막 이렇게 하던, 예전에는 이제 JYP에서 음악 제작팀에서 작곡가로 있다가 그러셨구나. 네, 이제 거기서 나와서 블로그 같은데 이제 음악 올리면서 혼자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회사 분들한테 조금 그러셨고 네, 성악을 하셨다면서요? 참. 네, 전공은 성악이에요. 네.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게 그게 있잖아요. 성악 중에서도 파트요. 파트. 자. 파트는 바리톤이었어요. 바리톤. 네. 테너, 가운데. 바리톤, 네. 바리톤, 베이스 이렇게. 네, 테너 바리톤이었어요. 네. 네. 오늘 들려주신 노래가 오늘 딱 맞는 제목이네요. 여름날과 무지개. 제가 오늘 선곡하면서도 너무 적절하게 잘 해왔다. 네. 어느 여름날 비가 많이 온 다음에 무지개가 쫙. 무지개 뜨겠죠 이제. 지금 비 오지만. 축하드릴 일이 있다면서요. 올해 첫 싱글 가는 중이라는 노래가 발매가 됐다고 그러는데 네. 거의 1년 만에 싱글을 내게 돼가지고 네. 근데 또 마침 제가 이 프로그램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켜놓거든요. 그래요? 네. 오. 근데 또 진짜 오랜만에 싱글을 냈는데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여기 나오는 게 되게 기쁘고 약간 소름 신기하기도 끼치셨겠어요. 네. 그 이번에 새로 나온 가는 중이라는 노래 네. 혹시 살짝 들려줄 수 있을까요? 육성이 제가 부르진 않았었는데 네. 네. 그래도 난 가는 중 오늘도 난 가는 중 꿈을 꾸며 가는 중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아니 그럼 누가 부른 거예요? 저는 항상 거의 다른 분들이 많이 불러주세요. 제가 성악가를 나오다 보니 목소리가 제가 만든 노래에 좀 안 맞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더 어울리시는 분들이 불러주시는 걸 좀 그러시군요. 부탁을 드리거든요. 네. 그럼 내 앨범인데 좀 보컬은 튜빙을 해서. 네네네. 그러시군요. 네. 그 비긴 어게인에서 네.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폴킴과 적재가 네. 버스킹을 하면서 헤르츠 아날로그의 여름밤을 이제 열창해서 그때 조금 화제가 됐었어요. 네네네. 그죠? 네. 네. 그래서 다른 뮤지션들이 지금도 말씀드린 자기 노래를 이렇게 불러서 네. 막 다른 분들이 막 얘기를 하면 좀 그거 들으면 좀 감회가 좀 다르죠? 되게 기분 좋죠. 네네네. 기분 좋고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림이나 음색이나 조합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 조합이 되게 잘 어우러졌을 때 기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윤 교수님은 기타는 잘 치시잖아요. 아유 그냥 뭐 조금 치죠 조금. 노래는 어때요? 노래는 좀 하시는 편이에요? 그 제가 이제 뭐 성가대도 하고 했는데요. 제가 어느 날 몰랐는데 그 고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치는 않은데 이게 좀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 직업이라 다 그렇진 않은데 그럼 약간 성대가 상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건데 어쩐지 아니 결론적으로 지금은 음치입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네. 못합니다. 우리 사령관님. 저도 이제 노래를 잘하는 편은 아니고 대신에 중저음 노래는 목소리 되게 좋으신데 조금 소화가 됩니다. 베이스야, 톤이 높은 건 안 돼요. 베이스. 밑에 노래만. 저는 진짜 음치에 가까운데 음주를 하면은 조금 나은 편인데 음주를 하지 않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합창단 그 성가대 같은데 총각 때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노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 서서라도 있으라고 그래갖고 그 제가 저거 줄 맞추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옆에 우리 헤르츠님 아마 후배인가 선배인가 그 과에 그 친구가 있었어요. 제 옆자리에 그 특권이 있더만요. 그 친구 옆에 있으니까 난 아무리 크게 불러도 괜찮더라고. 왜냐면 거기에 다 이렇게 역시 이 바리톤 성악하는 그 친구 젊은 친구 옆에 딱 서 있으니까 있으면 편쳐. 네. 이게 거기 맞춰서 계속 부르면 그러니까 용기도 나고 용기가 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당신이 성악가 같아 이렇게 표정 보면. 근데 워낙 이 성량이 압도적이니까 내가 막 해도 그게 이렇게 튀지 않는. 그래서 역시 이 사회생활도 그렇고 이런 것도 압도적인 누구 옆에 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약간 3프로 TV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 이렇게 오래 보시는 거예요? 네, 정말로. 일단 아침 시작을 유수삼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유수삼. 감사합니다. 찐팬이 나오셨습니다. 주식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주식을 막 크게 하진 않고요. 관심이 좀 많아서 조금씩 그냥 연습한다 싶은 느낌으로 하고 크게 손해는 안 보셨나 봐요. 보니까. 사실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더 과감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손해 볼 일이 사실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네. 주식이 그냥 소소한 일상이 아니라 네. 주식이 우리 헤르츠 아날로그님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이선엽 부장님을 만났기 때문에 네. 잘 멘토링 좀 해주세요. 악의 우롱통이로 많이 멘토링 좀 말고요. 그래 요즘엔 뭐 어떤 쪽에 관심을 두고 또 보고 계세요? 요즘에는 기후 때문에 스마트팜 관련해서 좀 계속 보고 기후 있어요. 때문에 가수분이? 네. 가수분이? 네. 스마트팜. 네, 아무래도 지금이야 뭐 곡물이 조금 가격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언젠가는 그쪽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쪽을 계속 보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아닌가 봐요. 표정이. 그게 아니라 네. 주식 얘기도 좀 깊게 할 수 있는. 왜냐면 통상 10분의 뮤지션이 나오면 네. 저 주식 안 하고요. 네. 주식은 음악에 방해되고요. 예를 들면 주식 한번 크게 뒤어가지고요. 지금은 끊었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뭐 3프로 TV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본다는 분이 거의 처음이라 더 많았고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런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뮤지션들은. 네. 근데 참 역대급입니다.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정보에 너무 올인해서 많이 좀 그러니까 어려우셨다 뭐 이런 경우도 네. 자 오늘 노래도 잘 부탁드리고 또 사연도 하나 저희가 부탁드릴 텐데 네네. 첫 번째 사연은 윤대현 교수님께 부탁드리죠. 안녕하세요. 35살 남자 주린이입니다. 신혼 5년차 내년에 경기도에 분양받은 집으로 입주 예정이며 올해 새로운 식구도 축복처럼 찾아와서 내년에는 새 식구가 알콩달콩 살아갈 예정입니다. 상담받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열심히 모아서 현재 재무 상태로는 내년에 분양받은 집에 입주해도 대출은 1억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를 보면 분양받은 집은 이미 분양가 대비해서 2억 정도는 더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입주 시에 대출을 좀 더 받고 주식 투자의 비중을 늘려도 될까요? 현재 순자산 기준으로는 3억이 조금 넘고 자산 중에 주식은 4천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분양받고 거주할 집의 평가액이 올라가면서 비중을 더 늘려도 될지 고민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 전 2019년에 주식을 소액으로 시작해서 코로나 때 얻어맞고 다행히 여유자금을 더 넣고 3%와 열심히 공부해서 20년, 21년에는 꽤 괜찮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올해는 뭐 아시다시피 마이너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여기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엑셀로 투자 원금과 수익률을 기록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MTS에서 보는 평가액과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항상 투자 원금을 기록해서 현재 평가액과 비교하기에 투자를 시작했던 원금보다는 수익을 보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MTS에서는 여전히 13% 마이너스라고 그러겠죠. 표시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기록하고 있는 엑셀상으로는 총 평가액이 4,400만 원이고 투자 원금이 4천만 원이니 10% 수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MTS에서는 총 매입액이 5천만 원이고 평가액이 4,400이기에 13%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사실 손절을 생각하다가도 원금 대비해서는 수익이니까 괜찮지 이렇게 자기 위안을 삼고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괜찮은 걸까요? 강한국 작가님이 수익이 마이너스 몇 프로 정도 되면 기계적으로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3% 애독자시고 감사드린다 이런 또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아버님한테 전수를 받으셨군요. 그러네요 또. 아버님이 초기부터 들으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 회사도 그렇고 뭐 장부가냐 시가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도 하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여러 가지 잣대를 넣어서 평가해야지. 그래서 평가를 잘 해야지 또 다음 시도를 적절히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분의 고민이 사실은 뭐 어떤 주식을 사서 돈을 많이 벌어요. 이거보다도 주식 투자에 감안해야 될 평가 방법. 그렇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뭐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먼저 주린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식 투자에 대한 그 경험은 많지 않으시고 당연히 뭐 이분의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신지 알기는 어렵지만 네. 아직은 조금 많이 배워나가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집과 관련해서 대출도 있으신데 거기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건 주린이라고 판단한다면 추가적인 대출은 받지 않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그렇죠.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충분히 실력이 쌓여서 뭐 이런 걸 충분히 감당하실 정도가 된다는 모르겠지만 네. 그 이전에 이미 빚이 있을 건데 네. 거기다 또 주식을 위해서 빚을 낸다라는 거는 저는 말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가 방법이 사실 조금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원금하고 주식을 사서 산 기업에 대한 손실을 평가하는 건 따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 뭐 내가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1억을 넣었다. 그럼 1억에서 얼마 벌었다라는 건 내가 처음에 넣은 거에 대해서 대비인 그렇지만은 그렇죠. 모든 종목 또 기업에 샀을 때는 그 종목을 내가 사서 몇 % 이익인지 수익인지 따로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따지는 것과 내가 산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MTS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샀는데 마이너스 13%면 13%인 거지 내가 처음에 집어넣었던 원금 대비해서는 아직도 저축해라. 그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주식하셔서 뭐 3억이 되고 5억이 되면 그때도 4천만 원이라고 생각할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항상 고점 대비 원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식을 투자를 하셔야 원칙이 지켜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런 게 좀 어려우시면 일정 수준 혹시 수익이 나셨을 때는 돈을 빼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빼서 다른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 뭐 30%든 40%든 수익은 났으면 그중에 일정 수준은 일단은 빼서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다시 시작을 하시면 이 두 가지 문제가 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 쌓아가는 방법보다도 일단은 원금 대비해서 수익 난 거는 챙기시고 또 그 돈을 다시 투자를 하시면 두 가지 문제를 좀 동시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 자산 대비해서 이제 그 주식의 포션을 좀 늘릴까 이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집배 평가 이익이 생겼으니까 한 2억 정도 사실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자산이 늘어나니까 이제 리스크를 걸고 해야 되는 주식의 포션을 조금 늘려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조언을 항상 드리거든요. 제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2020년 3월 달에 어떤 분이 전화 와서 제가 완전 망했다는 거예요. 주가 폭락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손실을 보셨어요?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몇 %? 그러니까 한 70% 까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70% 까진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그죠? 확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럼 큰일 났네요. 그랬더니 주식을 얼마나 하세요?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한다 이거예요. 70%면 3,500만 원 손실 났는데 총 자산이 얼마 있으시죠? 그랬더니 뭐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 있고 뭐 예적금 있고 뭐 기타 뭐 있어가지고 한 50억 있는 거예요. 50억에서 50억이라고 생각하지도 맙시다. 35억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강남에 집 있으면 뭐 35억 다 넘어가니까 35억이 있는데 3,500만 원 까졌으면 몇 % 까진 겁니까? 1% 까진 거 아니에요? 그죠? 제 계산이 맞죠? 맞습니다. 총 자산이 35억이 있는데 3,500 까져가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그 주식이 자기의 전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갈 때는 와 엄청 벌었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30억 있는데 3억 투자해가지고 뭐 1억 벌었다 이거예요. 그래봐야 3% 오른 거 아니에요? 총자산 대비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빠질 때도 오를 때도 그래서 주식을 엄밀하게 봐야 되는 것도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이 급등과 급락기에는 그 생각을 살짝 그죠? 난 빠질 때는 내 총자산 대비해서 몇 %밖에 손실 안 났으니까 버틴다. 혹은 올라갈 때도 아직 갈 길이 멀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래도 계좌에 찍히는데 그 종목의 평가는 엄중하게 해야 된다. 그럼요. 그런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전체 아셋 알로케이션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란 관점에서는 또 다른 생각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아직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집도 그렇고 이런 거 보시면 그렇게 아직 전격적으로 늘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주린이라는 표현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요. 투자하신 경험도 많고 그렇다라면 굳이 그러지 않을 텐데 초기에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늘리는 건 또 이제 집에 대한 대출도 있으시니까 4,400만 원 지금 평가 금액이니까 작은 돈도 아니죠. 그죠?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4,400 정도면 적절하게 투자를 하고 계신 건데 그러니까 순자산 대비하면 작은 건 아니에요. 교수님? 네. 이 보면 뭐 이 계속 결정의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걸 결정해야 되는데 뭐 비즈니스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이 결정에 있어서 성격보다 정보가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합니다. 뭐 외향적, 내향적, 과감하냐 아니면 좀 위기 관리형이냐와 상관없이 내가 받는 정보가 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냐. 정확한 정보가 있어도 우리가 안 보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성격 유형과 상관없이 요즘 많이 쓰이는 용어지만 힘들 때 이런 경향이 더 늘어나는데요. 확증 편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바로 옆에 아는 정보가 있어도 보고 싶고 그걸 좀 신념은 좋은데 확증 편향이 많이 들어가면 편견이 되고 그거는 곧 부적절한 이제 디시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게 있죠. 10% 수익으로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정신 건강이 나빠지겠죠. 왜냐하면은 위기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또 고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럴 때는 조금 더 이런 MTS 이런 기준으로 해야 될 때가 또 있을지 모르지만 또 뭐 장이 좋고 이럴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어떤 그런 인덱스를 정보로 삼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동시에 그 정보와 그 정보를 그때그때 또 보는 그런 어느 걸 좀 취사 선택하는 그런 유연성을 잘 갖는 게 매사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거든요. 회사 와서 친하게 된 친구가 있는데 좀 경쟁도 하고 그러다 보니 요즘 힘들다. 근데 한 번 친구는 계속 쭉 가야 된다는 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셔서 좋은 생각인데 계속 그걸 적용할 건 아니다. 아니 이미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좋은 추억만 남기고 제가 과감하게 일단 좀 멀리 하시라. 그때 좀 입절이라 그러나. 좀 그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입절을 안 하면 선절을 칠 수가 있죠. 네네. 근데 추억까지 날릴 건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소중하지만 더 친해지기에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은 내가 뭐 실수한 것도 아니고 관계가 망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죠. 네네. 우리 헤르츠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좀 오른 것들은 전 좀 빨리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더 오를 법. 그래서 매매하는 타이밍이 좀 안 좋아서 그게 항상 좀 고민이긴 했었어요. 손실 날 때도 빨리 팔아요? 손실 날 때는 빨리 못 팔아요. 그게 그렇다고. 그게 참 어려운 건데. 참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익은 빨리 취하고 손실은 계속 놔두고. 언젠간 가겠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항상. 근데 이익도 사실 어쩔 때는 지금 내가 5% 10% 먹고 팔 때 내 주식을 사는 누군가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왜 살까도 생각해봐야 돼요. 사실은. 네? 그죠? 네. 참 아까 우리 그 윤대현 교수님이 좋은 추억은 좀 소중하게 남기라. 주식하고도 인연이나 추억이 참 있는데 참 어떤 주식은 진짜 안 맞는 주식이 있어요. 그럼요. 얘기만 하면 알만한 대형주고 뭐 누구나 그 주식은 매번 할 때마다 손실 나고 또 어떤 주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익 나는. 그래서 요즘 생각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안 맞는 건 하지 말자. 안 맞는 사람이랑 일부러 막 노력해가지고 예전에는 야 나와봐 그래 술 먹고 야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고 싶더라고. 어떠세요? 저도 뭐 비슷하고요.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면서 자기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끼리 많이 뭉치는 것 같아요. 또 그게 행복일 거고 너무 안 맞는 걸 자꾸 이제 맞춰가면서 하는 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이전에는 그런 안 맞는 분들도 서로 맞춰가려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게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불편한 거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저를 좋아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만나도 너무 바쁜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도. 정보는
싫은 정보에도 귀를 기울여야겠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즐기려는 만남까지 감정처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감정이입되는 거는 좋은 거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도 이 장르 저 장르 뭐 나한테도 안 맞는 건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나한테 맞는 들으면 행복해지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헤르츠 아날로그님의 노래를 청해드릴 텐데 첫 노래가 어떤 거였죠? 오늘 계절에 맞게 한번 준비해보고 싶어서 어느 여름날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입추가 지나가지고 이제 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아침에 내 남녀 어디 갔어 이럴 때가 다가오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여름이죠. 그죠? 8월의 초중순이니까요. 진짜. 정말 헤르츠 아날로그님이 정말 좋은 선곡을 해주셨는데 노래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어느 여름날 청해 듣겠습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젖은 바람이 불면 꽤 오래 널어놓았던 빨래 향이 내 코를 스치고 시원하게 쏟아지는 간만에 내리는 비와 어슴풀에 들어오는 짙은 녹음에 부르러진 창밖엔 지나온 내 여름날과 어린 날과 잊었던 나의 많은 기억들이 내 가슴 시리도록 드리워지는 어느 여름날 매미소리가 불러낸 어릴 적 친구 목소리 그때는 뭐가 그렇게 다들 신나고 즐거웠었는지 생각나 꺼내다 보는 오래된 재생 목록엔 그 시절 모두 좋아한 그 노래들이 가득 담겨 있어 지나온 내 여름날과 어린 날과 잊었던 나의 많은 기억들이 내 가슴 시리도록 그리워지는 어느 여름날 길어진 해 핑계로 온종일 밖을 쏘다니다 어둑해진 마을에 모기향 냄새 배어나오며 늦은 밤 TV 앞에 모두 모여 주말의 명화를 보던 소중한 나의 짧은 어른 날 지나온 내 여름날과 어린 날과 잊었던 나의 많은
기억들이 내 가슴 시리도록 드리워지는 어느 여름날. 감사합니다. 계절은 어딜 제일 좋아하세요? 저 여름 정말 좋아해요. 모든 계절이 좋은데 저는 진짜 근데 여름이 되게 좀 좋더라고요. 뭔가 생명력이 넘치는 물론 벌레도 많고 좀 귀찮은 일들이 많긴 한데 여름만큼 생명력 넘치고 아침부터 밤까지 좀 활기찬 계절이 없지 그렇죠.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은? 전 겨울을 좋아했었는데요. 네. 네, 지금은 봄 가을이 좋아졌습니다. 봄, 가을. 네. 여름은 별로군요. 이제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 무리한 계절은 좀 불편하고. 우리 이선엽 부장님은요? 저는 이제 추운 걸 워낙 싫어해서 이거 생각보다 되게 추위에 강하실 것 같은데. 이거 반대고요. 그래서 정말 뜨거운 걸 좋아해요. 여기보다 더 뜨거워져도 여름을 너무 좋아하고. 뭐 하여튼 열대 이런 데 가서도 참 적응을 잘했었던 기억이 나요. 열대?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방콕 이런 데 가서도 남들 더워서 늘어질 때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참 더위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뜨거운 남자. 예, 뜨거운 남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봄 있잖아요, 봄. 예를 들면 계절적으로 라일락 피는 그 계절. 그러니까 살짝 우리 예전엔 다 와이셔츠에 이제 정장을 입으니까 와이셔츠를 이렇게 접고 위에 자켓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고 걸어갈 때 그런 느낌. 네? 덥지도 춥지도 않고 그냥 그때부터 컨디션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이게 이제 뭐 우리 이선엽 부장님도 골프를 좋아하시지만 저도 예전에 골프 많이 쳤는데 그 메이저 골프 대회 중에 마스터즈가 제일 먼저 하죠. 좋죠. 그게 우리 기준은 4월 첫째 주? 뭐 그 정도 아닌가요? 그때부터 시동 걸어서 브리티시 오픈 할 때까지가 절정인데 지지난주에 브리티시 오픈이 끝났어요. 네? 그래서 바이오리듬이 쭉 하강 목선. 제가 무식해서 그럼 가을철엔 시즌이 없나요? 그 PGA가? 가을이 이제 가을 이거 지나면 PGA 챔피언십인가? 뭐 그게 하나 남을 거고요. US 오픈 언제 하지? 어쨌든 저는 이제 그때 그 봄과 여름 그 구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을 되면 좀 가라앉더라고. 가을 되면 약간 센치해지고. 가을에 가라앉아야죠. 가라앉가? 가을에 너무 안 가라앉으면 그 이상한가? 제 클라이언트이실 가능성이. 오히려 안 가라앉으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엄청난 그 바리톤 성악 발성이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기대했는데 살짝 해버리시더라고요. 한살람 부르시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크게 부르면 또 그렇게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버려서 조심조심 부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쫙 김호중 씨 있잖아요. 네네. 그걸 기대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약간 추워거린 여름을 회상하게 하는. 이거 진짜 그것도 좋았습니다. 약간 성격 반영이신지 어떤지 모르지만 짧은 간제 들어갔다가 노래 동시에 거의 다 동시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모든 곡이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대부분의 곡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을 우리 헤르츠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연이죠? 거기 있군요. 네, 6페이지. 6페이지. 네네. 읽으면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만 해도 벅차올라 코끝을 찡하게 해주는 남편과 부산에서 살고 있는 30대입니다. 신혼이시네요. 저희는 지금의 여유가 좋아서 자녀 계획이 딱히 없는 징크족인데요. 얼마 전 저희 부부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고 오늘은 3년 뒤 입주 예정입니다.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했다는 생각에 행복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과연 아파트 분양을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당첨된 아파트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이라서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하고 건설사가 일본 브랜드라 경쟁률이 꽤 높았습니다.
당첨되기 전까지는 제발 꼭 됐으면 했는데 막상 당첨되고 나니 앞으로의 재무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그러게요. 현재 저희는 남편의 월급을 전부 생활비로, 제 월급은 주식 투자 및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식에 넣어놨던 돈으로 이제는 아파트 대출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내 집 마련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라는. 참 작년만 하더라도 그죠? 어떻게 하면 살까 했는데 당첨되기만 하면 나 소원이 없다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조금 빠지니까 당첨되면 불안해. 맞습니다. 그죠? 네. 무순위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리고 청약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더라고요. 맞아. 미분양이라고. 예, 미분양도 하고. 우리 그 부장님은 첫 직업을 언제 사셨어요? 저는 그래도 좀 빠르게 산 편이었고요. 결혼하고 나서 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처음에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도 집을 살 돈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테크 한다고 조금 더 늦게 산 편이었었죠. 첫 집 샀을 때 우리 부인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부인의 반응은 없었고 네. 제가 되게 좋았던 게 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 되게 좀 집에 대해서 환상이 되게 컸어요. 요즘 이제 되게 빚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있는데 제가 이제 고시원 생활을 4년을 했었고 고시원? 네. 총각 때? 네. 그 학교 다닐 때 그럼 그 고시원이 너무 좁아서 내 방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자취도 아니고 고시원? 예. 그리고 왜냐면 이제 저희가 3남매인데 3남매가 다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되게 시골에서 이게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랬었는 상황에서 뭐 지금처럼 비가 와서 저 지하여가지고 이게 잠긴 적도 있었어요. 이것도 다 겪어봤고 그래서 내 집을 갖는 게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첫 집을 가졌었을 때 그 기쁨이 저는 되게 컸어요. 아 드디어 나도 내가 있다. 내 발을 놓을 수 있는 하나도 아니고 방이 여러 개인 거잖아요. 그 기쁨은 지금 저는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와이프보다는 제가 더 훨씬 더 그러셨어요? 네. 아까 울먹거리시죠. 특이하게. 집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월세? 네. 반지 하나 옥탑방은 아시죠? 상가 건물에 이제 작업실 겸 작업실 겸. 네네 이제 주거 겸 같이 동시해서 네. 집을 장만할 계획은 세우고 계세요? 계획은 있는데 이제 워낙 요즘에는 조금 뒤숭숭하다 비싸서. 보니까 왔다 갔다 좀 판단을 못 내리겠어서 일단은 좀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시군요. 네. 근데 저는 이분께 조언을 저보고 하라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 집에 편안히 입주하셔가지고 맞아요. 그죠? 좋은 집이면 네, 정말 알콩달콩 이 집을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저는 뭐 아파트 쪽은 눈에 잘 안 들어오고요. 네. 직업병인데 생각만 해도 코끝을 찡하게 해주는 남편이라는 이 문장이 제일 걱정이. 왜 걱정이 되냐면은 우리 이제 화로 뭐 아니 밖에 계속 결혼 생활하다 보면 열받아서 코끝이 찡해질 수도 있고 콧물이 코끝이 찡한 게 아니라 훅 올라오지. 네, 그래서 아이 뭐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저기 그러시라는 건 아니고 뭐 너무 잘 사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행복할수록 또 섭섭함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일 없으시겠지만 그냥 뭐 백신처럼 말씀드리면 그 사이가 좋은 경우에 제가 드리는 조언인데요. 진짜 사이가 좋아도 살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동시에 이제 번아웃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이 좋은 부부도 동시에 지치면 이 막 내가 맞게 결혼했나 뭐 이런 생각이 올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코끝이 올라 이렇게 찡하게 좋아하는 것도요. 이게 에너지 소모가 은근히 많습니다. 네. 마냥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뭐 혹자들 중에는 뭐 도파민이 사랑할 때 뭐 3개월 나왔다가 최근에 뭐 42일로 줄었다는 미확인 정보도 있는데 우리들이 몸이 다 요즘 약해져서 90일을 뜨겁게 도파민이 나오면 그 사랑하다 몸이 상할까봐 줄었다는 뭐 미확인 정보도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지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꼭 부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각자의 뭐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 마음이 지치면 부정적인 게 더 보이고요. 동시에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더 들거든요. 부정적인 거랑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증가하면요.
왜 위로 안 해주지? 왜 달라고만 하지? 알고 봤더니 코끝이 찡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람 잘못 봤었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처음에 이제 그런 감정이 들 때 이게 혹시 우리 둘이 지쳐서 그런 거 아닌가 이제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그럴 때는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식사도 하고 영화도 하고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데, 그랬더니 더 안 좋은 쪽 스파크가 난다고 하면 오히려 좀 각자의 시간을 혼밥이든 혼여행이든 좀 가지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하이브리드 형태로 여행을 가는데 각자 내려간 다음에 점심이나 저녁 때쯤 각자 여행을 한 후 이제 만나는 이런 팁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면은 다시 좋은 점이 보이는데요. 가까워지면 이게 사람이 좀 불편한 게 더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나중 얘기인데 뭐 그럴 일 없겠지만 하도 얘기할 게 없어서 지금 벅차올라서 코끝이 찌한다는데 겨자남 미리 부러워서 얘기했습니다. 진짜 이거 부러워서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집에서 지금 살기를 느끼고 있는데 코끝이 쎄하죠. 이렇게 암살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혼자 살고 있거든요. 저 딸내미 축하드립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다들 축하한다는 거야. 딱 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거는 공감이 없었어요. 솔직히 왜 축하받아야 되지? 왜 축하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와이프가 없는 게? 대세가 그렇더라고요. 축하 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 형수님이 안 계셔서 형수님이 보고 싶다는 것도 축하 받을 일이고, 형수님이 안 계셔서 자유를 느끼고 계셔도 축하 받을 일이고, 아니요. 모두 축하 받을 상황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와이프 이미지 관리를 하시는 것 되게 같은데. 자주 보시는 것 같아요. 자유를 느낀다? 성산이도 자유를 느끼는데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죽은 건가요 이제? 조언을 주세요. 집 문제. 사실 저도 이분께서 일단은 첫 집이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시세 대비 저렴하다라면 그래도 당첨의 기쁨을 누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나중에 집은 지나고 보면 결국은 항상 살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고민이 없어집니다. 오르든 내리든 내 집이 있으니까 고민이 없는데, 뭐 어느 세월이 지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집값이 다시 올랐는데 집이 없게 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하시고 계신 것 중에서 만약에 집을 사시게 된다라면, 분양을 받으시게 된다라면 그 돈은 따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일정 부분 현재 있는 월급 중에서 분양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갚아야 될 돈들, 이 돈들을 꾸준히 따로 빼놓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저축을 하시든 주식 투자를 하시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빚이기 때문에 그 빚에 대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가 오랜 경험은 아니지만 지나 보면 집은 하나는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꼭 들더라고요. 그럼 내 집. 예. 사실 이제 제 와이프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저녁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혼자 밥 먹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일요일 날 밤에 김학렬 소장이라고 부동산 정보가 있어요. 평상시에 호영호재 하는 관계라서 또 우리 동네 살아요. 그래갖고 전화를 했더니 형 저녁 약속은 있고요. 저녁 끝나고 산책이나 할까요? 그래서 이제 동네 고수부지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사는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2시간 걸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21년째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동네를 너무 모르는구나. 근데 그 친구가 그쪽 용산 동네를 이렇게 여기 이게 뭐가 생겼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계속 여기가 계속 이러고 내가 다니는 거예요. 산책하시는 분들이 골목골목 뭐가 생겼다 들어가는지 잘 아시죠. 그래서 그거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좀 관심사를 이 방송과 주식으로부터 이 다른 쪽으로 좀 넓혀야 되겠구나. 너무 여기에 몰입하니까 사실 내 맨날 사는 터전인데 거기 주변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형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 산책 주의해야 합니다. 왜? 저도 산책을 즐겼던 적이 있는데요. 그냥 아는 걸로
지나가야 되는데 새로 바가 생겼나 봐. 맞아. 제가 그냥 산책 효과 다 없어지고. 진짜. 아니 그게 조심하셔야 나는 우리 동네 BTS 건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동네 그 한강대교 건너자마자 그 LGU 플러스 옆 빌딩이 BTS 건물이더라고. 좀 너무하신 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하는데. 아니 그 BTS 건물 뒤로 갔더니 맛집에다가 그 얘기한 그 바 같은 게 쫙 또 있는 거예요. 건너편도 골목에 뭐 많이 생겼어요. 엄청 생겼다네. 그래서 야 여의도와 그쪽을 왔다 갔다만 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좀 했는데 관심을 좀 넓혀보고 싶다. 주말에는 운동, 주중에는 방송, 틈틈이 주식 생각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 최고의 지금 관심사가 음악 말고 뭐예요? 저 산책이에요. 산책? 네, 저 산책 정말 좋아하고 여행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제 여행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라서 산책을 되게 많이 하고. 주로 어디 동네를? 전 지금 마포에 살고 있어서요. 마포. 네, 연남동부터 공덕역까지. 와, 거기 철길 거기. 지금 너무 좋은 길이 생겼더라고요. 옛날 우리 회사 그쪽에 있었거든요. 철학자 알고 있습니다. 철학자시네요. 진짜 그 산책이 내 인생의 최고의 친구다. 이걸 안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그런 스타일의 얘기를 한 철학자분들이 많으셨죠. 뭐 니체 제일 행복할 때가 산책인 것 같아요. 음유시인 같으세요. 그러니까 형님이랑 저는 음주시. 항상 산책을 하면서도 이 친구한테 언제 어디서 먹자는 얘기하지. 그래서 일요일 밤이 좋더라. 일요일 밤은 그런 생각을 좀 덜 하게 돼요.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노래는 오늘 진짜 어울리는 노래인데 무지개라는 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방주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이제 물로 세상을 한 다음에 이제 무지개를 주잖아요. 다시는 내가 이 물로 니네들을 징벌하지 않으마. 뭐 이런 뜻이라고 제가 옛날에 배운 것 같은데 무지개라는 노래가 준비되어 있군요. 네, 오늘 딱 어울리는. 너무 기대됩니다. 네. 떠밀리듯 살다 보니 놓친 게 너무도 많아. 짧은 영화를 보더라도 있어야 할 건 다 있잖아. 뭐든지 가능하다면 대체 뭘 해야 행복해질까. 쓸데없는 고민이는 해 사실 오늘도 선물인데 우린 비를 약속할 수 없어. 무지개도 약속할 수 없어. 인생은 날씨와도 같아서 대충 예상만 가능할 뿐. 그제도 어제도 마찬가지. 우린 봄날을 바라지 그저. 순간을 가꾸다 보면 아마 꽃 피우고 열매 맺을 날이 지금 이 순간 너와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매 순간이 매번 봄 같을까. 매일이 봄이면 봄이 봄인지 아닌지 뭐낸들 알겠어. 시작인 듯 마지막인 듯 always. 반쯤 자랑인 조언이 대체 무슨 큰 도움이 될까. 시간이 되려 약이 되리란 말이 내겐 도움이 될 거야. 밀려오는 이 향기엔 따라오던 아픈 기억이 추억 되어 다시 될 때 우리 한 걸음 나간 거야. 우린 비를 약속할 수 없어. 무지개도 약속할 수 없어. 인생은 날씨와도 같아서 대충 예상만 가능할 뿐. 그제도 어제도 마찬가지. 우린 봄날을 바라지 그저. 순간을 가꾸다 보면 아마 꽃 피우고
열매 맺을 날이 지금 이 순간 너와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매번 봄 같을까 매일이 봄이면 봄이 봄인지 아닌지 뭐 난 늘 알겠어 시작인 듯 마지막인 듯 always 네, 감사합니다. 빅앤디에 딱 어울리는 그러게요. 노래와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 네. 두 곡 전해주시고 또 사연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바쁜 일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3프로 TV에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해요. 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아, 그런 실제로. 기대하고 돌아가도 괜찮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혹시 유튜브를 하시나요? 유튜브는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안 하시고요. 네, 네. 네. 그 교수님 바빠지셨을까요? 아 우리 한문 한자랄. 네네네 언제 한번 모시고 바빠지셨을 것 같은데요. 언제 한 잔 모시고 또 한 잔 해야 되는데. 헤르츠 아날로그도 한번 풀어달라고. 자, 헤르츠 아날로그님과 함께한 81번째 아, 좋았습니다. 3프로 상담소 네. 아주 좋았습니다. 또 딱 시적절한 여름날 노래 두 편을 들었고 또 상담도 함께 했는데요. 잠잘 때 들으며 자보려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는요. 정말 제가 이분을 만나게 될 줄이야. 네. 19금입니다. 19금. 2부에서는 19금. 네. 성에 관련된 또 컨텐츠를 재밌게 풀어주시는 유튜버 한 분을 모시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2부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그리고 헤르츠 아날로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 애들 데리고 나가서 이제 눈사람 만드는데 이젠 잘 만들어요. 근데 아기 때는 눈사람 못 만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모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했던 게 눈덩이를 굉장히 딱딱하게 묶어야지 얘가 이제 굴려야 이제 뭉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줬었던 기억이 나요. 3프로 TV에서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경제에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알찬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필요한 파트만 골라서 분할 수강하실 수 있는데요.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진행되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시죠. 평생의 숙제인 경제 공부,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